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대폭락이 왔을 때 600조 원전 세계 1위할 이 주식 사세요. 내년 주도주 됩니다. 대폭락이 왔을 때 바닥에서 쓸어 담을 수 있는 원전 내년 주도주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8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니까 모두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대폭락이 왔을 때 600조 원전 세계 1위할 이 주식 사세요. 내년 주도주 됩니다. 일단은 최근 증시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FOMC 금리 인상이 확정이 나고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늘 알려드릴 거는 2023년 내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 세계 1위 할 수 있는 원전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이슈가 이거죠. 대한민국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본격 가동을 합니다. 사실상 탈원전 기조였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12년 만에 본격 가동이 시작이 됐고요.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을 했습니다.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서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 한국형 원전입니다. 애초에 2017년 준공 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정성 평가라든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일정이 좀 지연을 해왔는데, 이번 원전 확대 기조에 따라서 지난 7일부터 작업 운전에 정확하게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메가와트급이고요. 상당히 이 규모가 큰 부분이죠. 수명은 60년입니다. 그래서 착공한 지 약 12년 만에 이제 운전을 시작했다. 상당히 뜻깊은 이슈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무역 안보에 기여하고 한국형 원전 수출 활성화로 원전 생태계 제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나와주고 있고요. 연간 예상 발전량은 1424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경북 전력 소비량 4분의 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경북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을 이 신한울 1호기 혼자 감당이 가능하다. 그 정도로 강력한 원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계 전력 예비율을 1.6포인트 상승을 시켜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영향을 좀 끼치길 바라기 때문에 전 세계가 원전으로 자기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최대 140만 톤이 넘는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제 에너지 연료로 쓰면서 대부분 약 93% 수입의 의존에 발생하는 에너지 무역 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 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 냉각제 펌프,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등등을
국산화했다라고 한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체코라든가 여러 나라로 수출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2030년까지 10기를 수출하겠다라는 목표에 상당히 이바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한울 3, 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서 내년 중에 아마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이 되고 여기에 가동 원전 일감과 수출 일감을 합하면 총 아마 2조 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원자력 분야 아마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원전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원전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래서 안전한 원전 운영이 국민 신뢰도 제고와 그리고 원전 수출의 디딤돌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르노빌이라든가 아니면은 후쿠시마 사태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 원전 운영이 상당히 안전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이번 원전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이 원전 어떻게 보면은 이 진출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12년 만에 신한울 원전이 이번에 가동이 시작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차세대 한국 원전이긴 한데 뭐 수출할 데가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내에서 만드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이걸 수출을 해야 진짜 이득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있죠.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한전, 튀르키와 우리가 옛날에 터키라고 하죠. 튀르키예와 40조 규모 원전 수출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저쪽 보시면은 한국전력공사가 튀르키예, 터키 정부와 약 40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내년 튀르키예 정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튀르키예 정부와 내년 체결을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 정부 간 협정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에 이 정부 간 협정 IGA를 맺으면 아마 구분 능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났다, 거의 최종 수주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타당성 조사는 원전 착공 전 주변 환경이나 기술 여건, 경제성,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전반적으로 이게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거를 사실상 이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튀르키예 원전 수주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튀르키예 원전 사업은 1,400메가와트 규모의 한국형 원전 4기로 사업 규모는 UAE, 아랍에미리트의 거의 2배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하면은 대박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신한울 1호기에서 쓰는 APR 1400을 적용한 국내 원전인 울진 신한울 1호기 여기 나와 있네요. 착공 12년 만인 14일 준공을 했고요. 이 기술력이 만약에 수출이 된다면 아마 이 튀르키예로 약 40조 규모로 수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신한울 원전 가동된 게 바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튀르키예 40조 규모로 수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전력공사가 뭐 수출하고 뭐 지금 신한울 가동하고 한다고 한들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언급을 했죠. 올해 원전 제도약의 원년이다. SMR 개발로 원전 시장 주도하고 그다음 주도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직접 언급을 할 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는데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 행사 축사에서
정부는 원전 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애끓는 심정으로 작년 12월 이곳을 찾았는데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1호기 준공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원자력이 걸어온 길은 도전과 성취의 여정이었고 원자력에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자 개발한 APR 1400 노형으로 계측되어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국산화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의 차세대 원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8월 3조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 10월에는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이번에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고 2022년도는 원년이 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원전 업계를 위해 올해 1조 이상의 일감과 금융 R&D를 긴급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그 규모를 2조, 2배 이상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독자적인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총 4천억 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원전을 새롭게 재도약을 해서 대박을 내겠다라고 이번에 신한울 이 1호기 기념 행사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 SMR이 뭔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원전 뭐 대박 내자. 이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SMR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뭔데 원전 시장을 주도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미래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이게 이제 대형 원전이고요. 이게 소형 원전입니다. 이게 SMR인데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원전을 보통 보면은 원전이 어떻게 흘러가냐? 항상 얘기하지만 원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 핵 반응을 좀 이 안에서 일으켜 가지고 열이 생기면 그 열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그 물이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형식이 원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수를 부어서 다시 식히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사실상 이 안에서 중요한 거는 가압기도 있어야 되고 냉각제 펌프, 증기 발생기, 원자로 용기 뭐 등등 많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땅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 안에 있는 냉각수라든가 필요한 주변에 바다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정말 기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기준들을 다 없애고 그냥 이거를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다 따로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소형화 시켜 놓은 이 원전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혁신형 SMR이다.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는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로 원자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은 사실상 작아요. 근데 뭐다?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로 작고요. 아무데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해요. 근데 힘은 한 3분의 1 수준이야. 뭐 쓰겠습니까? 당연히 소형 모듈 원전 SMR 쓰겠죠. 그래서 요새는 SMR이 어떻게 보면 미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 원자력 기구는 300메가와트급 이하를 소형 원자로, 700메가와트 이하를 중형 원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1000에서 1400메가와트에 이르는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용량과 크기를 크게 줄였습니다. 용량이 줄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는데 운송이 가능할 정도로 모듈형 방식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원전을 옮겨서 갖다 박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 필요해? 원전 트럭으로 옮겨와. 여기다 박아버려. 원전 박혔어. 그럼 여기는 바다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여기서 전기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모듈형으로 이어붙여 전체 용량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대형 원전과 달리 배관 없이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로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죠. 그리고 SMR 특성상 원자로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적어서 안전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이 배관들이 있잖아요. 이 배관이 밖으로 노출된 게 없다. 다 안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뭐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SMR은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 시장을 키울 기폭제로 꼽힙니다. 사고가 났을 때 외부 전원이나 별도 조작 없이 안전성을 유지하는 피동형 반식을 채택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요. 용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 용도뿐만 아니라 공정열 생산, 수소 담수 생산, 선박 추진 등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가 옆에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놔도 사실상 이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소규모 전력망에서 활용하기 좋을 뿐 아니라 대규모 발전도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에 건설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아까 얘기했죠. 바다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 기업은 SMR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약 70개 노형을 개발을 하고 있고 가압 경소로형 PWR형이 가장 많은 23기고요. 4세대 원전인 초고온 가스로가 14기, 고속 중성자로가 11기, 용융염로가 10기.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MR은 2030년대에 상용화돼 세계 발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규모는 약 620조까지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총 한 64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도 SMR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고요. 혁신형 모듈 원자로 ISMR을 2028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혁신형 SMR은 170메가와트 용량으로 국내 원전 기술이 활용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형 원자로 기술은 다른 나라보다 뒤지지 않게 개발을 했지만 소형 원자로를 여러 개 묶어 시스템 모듈로 만드는 것은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도 지금 이 시장, 앞으로의 원자력 시장을 주도할 SMR 640조 규모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SMR이 왜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일단 작다,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작은데 힘이 세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 좋다. 아무 데서나 설치가 가능하다. 예, 바다가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SMR이 앞으로의 미래에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300메가와트라고 하겠지만 앞으로 기술력이 발전하면은 그 조그만 데서 500메가와트든 700메가와트든 더 전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미국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과 손을 잡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어? 그럼 미국이랑 손을 잡지 뭐. 그래서 미국 3대 SMR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이 630조 수주 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한미 소형 모듈 원전 협력이 끈끈해지게 됐습니다.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SMR을 비롯한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의 3대 SMR 기업 모두의 국내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지분 투자를 해서 당연히 미국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세 개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고요,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 세 개 기업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SMR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 SK그룹, 두산 에너빌리티, DLENC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 개나 투자를 해놨고요. 나머지도 지금 이 원전 만드는 기업에 투자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원전 정책을 SMR 위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금 지원이라든가 세제 혜택, 파격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중 미 에너지부의 SMR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세 개 회사가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고 이 세 개 기업의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설계 승인을 획득한 유일한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고요. 2029년 아이다 호주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뉴스케일 파워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웨일 인베스트먼트 기업은행이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SMR의 대한민국 첫 투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파와 엑스에너지도 각각 소듐 냉각 방식의 이 고온가스 냉각 방식의 SMR 상용화를 추진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이 SMR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는 한국 기업들의 이번 1억 3천만 달러 투자 논의 전인 2021년 8월 제작 설계 용역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한미 간 원전 동맹이 좀 끈끈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수출 진흥과 역량 개발 수단을 공동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원전 SMR이 미국이 나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따라가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이 앞서 나가도 한국이 뒤처지지 않구나. 충분히 함께 동맹을 해서 원전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지금 원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수주를 따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김대기 이번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요. 원전, 방산 등 양국 협력 방안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번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 방문 일정에 돌입을 했고요. 이번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공식 방문을 하고 주요 인사와 면담을 한 뒤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찾는 건 처음이고요. 지난 5월 이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이 대통령 별세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장재원 국민의원이 사절단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신임 대통령을 만나 원자력 발전, 방위산업 등 양국 간의 협력 구체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사업이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전, 방산, 에너지 안보 투자 협력 등에 대해서 또 논의를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사실상 조금 친한 그래도 아랍에미리트랑 또 원전 관련된 또 이 전략 회의를 또 진행할 예정이다. 또 수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아니 근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원전의 진심인데 뭐 다른 나라는 아닌가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은 뭐 사실상 원전 합니까? 왜 일본까지 하면은 이건 진짜라는 거죠. 사고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가니까. 근데 일본도 아시겠지만 원전, 신설, 증설 불가 원칙을 완전히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원전 개발, 건설 진행을 발표를 했고요. 사실상 이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해일을 예상하지 못한 거죠. 쓰나미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쓰나미를 예상하고 만약에 전력 공급까지도 잘 체크를 해놓으면 솔직히 일본에서도 원전 다시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설계 자체를 너무 가볍게 하다 보니까 이 쓰나미에 대응을 못한 거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설 증설하지 않기로 한 원칙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원자력 소위원회의 향후 원자력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행동 지침안에 원안을 제시를 했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4세대 원자력 발전의 개발 건설을 진행시켜 간다라고 명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전을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원전의 신증설이나 재건축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온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행시켜 간다라고 명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원전 건설에 대해서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을 통합한 차세대 혁신로라며 우선 폐지 결정한 원자로의 재건축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나 최종 처분장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적으로 이럴 방침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일본도 결국에는 원전을 다시 쓴다라고 이번에 결정이 났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누가? 사고가 났던 일본도 다시 원전을 쓰기로 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아, 그럼 일본도 쓰면 원전이 진짜네. 그래서 우리는 SMR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원전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SMR 관련주입니다. 첫 번째가 한전 기술이고요. 두 번째가 한전 산업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기술. 이 세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원전 이슈가 있을 때 급등세가 좀 크게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눌림목이 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다른 에너토크나 이런 종목들보다도 안정적인 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도 비슷한 흐름이죠. 최근에 21선 깨고 다시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기술도 바닥에서 다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저는 SMR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충분히 눌림목이 나왔고 충분히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원전 종목이다 말씀드리니까 2023년 주도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관심 두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여기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면은 전화번호라든가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네,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재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 있습니다.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 누르시면 100% 무료로 실전 매매 기법 자료집이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 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 들어보시면 12월 16일, 15일, 14일, 13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꼭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장 시작 전에 다른 이슈 보지 말고 이 이슈만 꼭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 제약 관련주가 올라갔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거든요. 매일매일 매일 정리해놓고 있으니까 다 무료로 확인해 가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평생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 구독자 7만 명까지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